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25일에 발표된 양주 회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LH 청약센터를 방문, 파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고문의 분량이 많아 긴장하셨다면 심호흡 시간을 우선 가져보겠습니다. 공고문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이번 모집에서 필히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공고일입니다.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모집 공고일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청 원칙입니다. 이번 모집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의 신청이 모두 무효 처리가 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청약 시 선택한 신청 순위와 실제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가령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4일까지 양주시에 거주하고 25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1순위를 신청하면 순위 오류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네 번째, 입주 자격 검증입니다. 아래 밑줄 쳐주시길 바랍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 여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개인별 접속이 불가하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모든 정보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를 끌어옵니다. 이에 대한 항목은 32쪽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입니다.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가단지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나단지 국민임대에 당첨이 됐다면 두 개의 지위가 존속됩니다. 향후 가단지에 최종 당첨될 경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나단지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된다면 가단지에 대한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박탈됩니다.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29제곱미터형, 37제곱미터형, 46제곱미터형으로 총 3가지입니다. 실거주 면적은 합계 면적이 아닌 주거 전용 면적인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 보증금 전환 및 임대 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가령 29A를 신청할 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이렇습니다. 이때 전환 가능 한도 금액 최대액으로 임대 보증금을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은 증가, 월 임대료는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별거 여부 및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와 상관없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번에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함. 이와 함께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은 총 자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 가구 월평균 소득 합산 소득 금액이 436만 8,364원이하고
총 자산가액이 2억 9,200만원 이하지만 가구원 중 1인 개별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부적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총자산 자동차 산정 방법입니다. 소득은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각각의 소득 자료 출처는 3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로소득 중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부터 국세청 종합소득까지 자료 출처를 활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우선하는 자료는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후순위 자료들이 반영됩니다. 두 번째 총자산입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개별 차량 가격 산출 시에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앞서 산정한 소득 기준을 근거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 공급, 주거 약자를 기준으로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를 통해 세 가지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간입니다. 두 모집이 시작되는 일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 진행 여부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접수 후 모집 호수가 초과 시 70% 이하는 모집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모집의 접수 여부는 7월 14일 오후 8시 이후 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가 50% 초과 70% 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 초과 70% 이하자로 간주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50%와 70%의 세부적인 기준, 순위 분류 방식은 8쪽의 입주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총 4가지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거주지에 따른 순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자녀 수가 많을 경우, 그리고 배점 합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서 이순위 지역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 50%를 초과하면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가 동점이라면 배점 기준표를 통해 합산합니다. 배점 기준표는 1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서 배점까지 동일하다면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서류 준비입니다. 공통부문에서 나온 서류 중 개인정보, 금융정보,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는 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제출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콕콕 뽑아 알아보았습니다. 허나 공고를 신청하기 전 개인별 차이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